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에서도 790명의 서명이 위조된 것으로 드러나 1명 구속 등 4명이 입건됐습니다. 주민투표와 주민소환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직접 민주주의 제도 도입의 취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아비 도래지에서 철새인 아비가 고기를 잡기 위해 쳐놓은 그물에 걸려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프로축구 경남FC의 새 대표로 또다시 공무원 출신이 선정돼 전문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지난해 상반기 추진됐던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에서도 청구인 서명부 일부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790명의 서명이 위조됐는데 이를 주도한 1명은 구속되고 3명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보도에 박상현 기자입니다. 경상남도에 제출됐던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 일부입니다. 4장에 걸쳐 40명이 서명했지만 사실 이 가운데 29명의 서명은 1명이 작성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서명을 위조한 겁니다. 비읍을 이렇게 작성할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작성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피의자가 작성한 것으로 저희들은 그 필적 감정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주민투표운동본부 측은 14만 4천 명의 주민투표 청구 서명부를 경상남도에 냈습니다. 하지만 경상남도는 절반가량이 무효라며 청구를 각하하고 경찰에 19,000명의 서명이 위조된 의혹이 있다며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수사 결과 실제로 44살 강모 씨 등 4명이 790명의 서명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 씨는 진주의료원 주민투표가 잘 처리되어야 이후 홍준표 지사 주민소환이 잘 될 것으로 판단해 조작하게 됐다고 진술했습니다. 합천 지역 무상급식 서명부를 빼돌려서 100부가량 복사를 해두었습니다. 이 서명부를 그대로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에 옮겨 적어서 위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사무소 위조와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강 씨를 구속하고 22살 김모 씨 등 3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서명을 위조한 사람이 더 있는지를 비롯해 서명부 위조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이처럼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서 제도 도입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제도 보완과 함께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이어서 이대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 불법 서명에 30명이 넘는 직원이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 경남개발공사. 해당 직원들은 간부의 종용으로 어쩔 수 없이 가담했다고 경찰에 털어놨습니다. 이처럼 주민투표나 주민소환 모두 수의민 등록을 강제로 하거나 당사자 몰래 등록해도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특히 서명부를 조작하다 적발되더라도 대부분 벌금형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습니다. 과태료라든지 벌금 또는 약식 기소 이렇게 일반적으로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엄격하게 법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불법 서명을 막기 위한 감시 시스템도 허술합니다. 주민소환 운동이 시작되면 선관위 산하 감시단이 꾸려지지만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적발 실적이 없습니다. 완성된 서명부에 대한 사후 확인 절차 역시 형식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자체에 대해서 실질 심사를 하도록 규정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충 요건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 부분을 확인하는 부분이지. 제도만 있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제도 자체를 어떤 현실에 있어서 우리가 적용하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좀 민주주의적인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소중히. 주민들의 참정권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과 함께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이대환입니다. 새누리당 경선에서 밀양 의령 함안 창녕의 엄용수 전 밀양시장과 산청 함양거창 합천의 강석진 전 거창군수가 공천을 받았습니다. 엄영수 전 시장은 조진래 전 의원을 상대로 경선에서 승리했고 강석진 전 군수는 현역 신성범 의원을 상대로 결선 경선에서 승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성범 의원은 박성호, 안홍준, 조혜진 의원에 이어 경남에서 4번째로 현역 의원으로서 공천 탈락했습니다.
4.13 총선을 20여일 앞두고 새누리당은 경남 선거구 16곳 모두 후보를 결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남 10곳에서 후보 공천을 확정했고 국민의당은 7곳에 후보를 냈습니다. 정의당과 노동당, 공화당은 창원에서 각각 한 곳씩, 무소속은 10곳에서 15명이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겨울을 나는 철새 가운데 드물게 바다에서 물속으로 잠수해 물고기를 잡아먹는 아비라는 새가 있습니다. 이 아비 도래지인 거제연안은 천연기념물 제227호로 지정돼 있는데요. 이곳에서 아비 수백 마리가 떼죽음을 당한 채 발견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조미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죽은 채 둥둥 떠 있는 철새 아비입니다. 물속으로 잠수해 물고기를 잡아먹는 겨울 철새입니다. 바로 옆 해안가 바위에도 아비 20여 마리가 폐사해 있습니다. 거제시가 수거 작업을 하고 있지만 거제 지역 해안가 곳곳에는 파도에 떠밀려온 죽은 아비류가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국립생태원이 부검을 해보니 폐사 원인이 익사였습니다. 잠수했다가 그물에 걸려 죽은 겁니다. 새와 그 공기 주머니 내에 바닷물이 가득 차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체에서 그물이 확인했는데 그물에 의한 폐사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폐사한 아비떼가 가장 많이 발견된 곳은 거제 동부 앞바다로 천연기념물 제227호로 지정된 아비 도래지입니다. 문화재 보호법상 동물 포획이 금지돼 있지만 거제시는 이런 사실조차 알지 못합니다. 활동을 할 수 없고 미역이나 이런 것도 안 된다는 건데 문화재청에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법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보호 활동이나 이런 게 가능하게 된 건지. 확인된 전체 누계가 한 250여 개체 되거든요. 확인 못한 해안들도 많이 있고 조를 따라 외해로 흘러간 것도 포함한다 하면은 1000마리는 쉽게 뛰어넘지 않을까. 천연기념물인 국내 유일의 아비 월동 지역이 관리 사각지대로 놓인 사이 아비는 고향으로 가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경남FC가 전임자의 구속으로 공석이 된 대표이사에 또 비전문가인 공무원 출신을 선임했습니다. 비전문가에 대한 우려 속에 위기의 구단을 살릴 대책을 요구하는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김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사회에 앞서 열린 주주총회. 홍준표 구단주가 새 대표로 내정한 조기호 신임이사 선임 절차는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이어 열린 이사회에서도 대표이사 선임은 반대와 이의 제기 없이 그대로 통과됐습니다. 조기호 신임 대표는 경남도 행정국장과 창원시 부시장,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을 지냈습니다. 전임 공무원과 선거 캠프 출신에 이어 세 번째도 비전문가가 대표가 되자 이사들의 우려가 이어졌습니다. 국민들이나 팬들이 우리 경남FC에 대한 재탄의 목소리가 많은 것입니다. 또 대한축구협회와 앞으로 연맹에서 경남FC를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제 보완을 하셔야 되는데 전략기획실장 같은 그런 분들을 전문인을 꼭 채용하셔서 부족하나 우리 경남FC가 도민의 구단으로서 자긍심을 회복하고 할 수 있도록 제 모든 역량을 다해서 구단을 정상화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로 장단 10년 차. 오는 26일 홈 개막전이 통산 400번째 경기지만 제대로 된 이벤트 하나 없는 것이 구단의 현실입니다. 메인 스폰서 부재에 따른 재정 적자 해소가 최우선 과제입니다. 또 사무국 정비와 대도민 서비스 강화 등 분위기 쇄신을 위한 산적한 과제가 새 대표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KBS 뉴스 김대진입니다. 정부가 2012년부터 아동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신고 의무제를 도입해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행정처분이 이뤄진 건수가 거의 없다 보니 이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육교사가 어린아이의 두 귀를 잡고 끌어가고 난데없이 아이의 목덜미에 분무기로 물을 뿌립니다. 고성군은 동료 보육교사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어린이집 교사 6명에 대해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데 그런 상황을 보고도 신고를 하지 않아가지고 고성경찰서하고 이렇게 수사 결과에 따라가지고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제도는 지난 2012년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어른들의 묵인으로 인한 아동학대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신고 의무자 제도.
실제 그 처분은 얼마나 이뤄지고 있을까요? KBS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를 보면 제도 도입 뒤 3년 6개월 동안 행정처분이 이뤄진 건수는 경남 7건, 전국 22건에 불과합니다. 김해와 고성을 제외한 경남 지역 16개 자치단체는 처분 내용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나마 내려진 행정처분 역시 어린이집 학대 사건에만 국한됐습니다.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정 내 학대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전문가들은 1차 조사 기관인 민간보호기관과 행정처분을 담당하는 자치단체 간 공조체제가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지방자치단체하고 그다음 민간 영역의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그게 이제 원활하게 공조체제만 유지가 된다면 지난해 경남에서만 아동학대 940여 건이 발생해 2명이 숨졌습니다. 하지만 신고 의무자에 의한 신고 비율은 28.1%에 그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전국지도교육감협의회는 오늘 서울시 교육청에서 교육감 탄압 중단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을 한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4명의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한 교육부의 저의를 물었습니다. 또 교육부가 누리과정으로 인한 보육 대란을 알리고자 청와대 앞 1인 시위에 나선 교육감들을 지도 조치하고 감사원을 통해 압박 감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지역 행정과 교육 공무원들의 지난 3년간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40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 자료 등을 보면 경상남도와 18개 시군을 포함한 산하기관에 지난 2년간 음주운전 적발은 22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경남교육청과 산하기관 공무원들의 지난 3년간 음주운전은 179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원상공회의소가 기업 경영에 있어 환경 관련 중요성이 강조되고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환경부 차관 초청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오늘 간담회에는 정연만 환경부 차관이 참석해 기업과 관련한 환경 정책을 설명하고 지역 업체들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습니다. 경남교육청과 경남소방본부는 오늘 학교 소방체험교육과 소방시설 자율 설치 등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초기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학교 소방체험교육과 자유학기제 운영, 심폐소생술 등 소방안전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등입니다. 지난해 말 신입사원 명예퇴직으로 비판을 받았던 두산그룹의 두산모트롤이 명예퇴직을 거부한 직원의 책상을 벽을 향해 배치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두산모트롤은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3개월 동안 47살 이모 씨의 책상을 사물함 방향으로 배치하고 별다른 업무도 주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달 15일 창녕에서 전국 최대 규모의 유채축제가 개막합니다. 창녕군은 다음 달 15일부터 닷새 동안 창녕군 남지읍 유채단지에서 제11회 낙동강 유채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남지 유채단지는 면적이 110만 제곱미터로 단일 면적으로 전국 최대 규모이며 지난해 전국에서 2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았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